네, 안녕하세요. 조민 강사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주제는 블로그 수익화가 주제고요. 네, 돈 버는 블로그 만들기가 오늘 강의 주제입니다.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를 시작을 했어요. 지금 제가 블로그를 운영한 지 지금 한 14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14년. 2012년, 11년, 12년 이때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13, 14년 정도 됐죠? 13, 14년 정도 됐는데 블로그로 돈을 많이 벌었던 적도 있었고 첫 번째 블로그를 걸려본 적도 있고 지금처럼 그냥 제 퍼스널 브랜딩 용도로 마케팅 칼럼 올리고 이거 블로그를 통해서 강의도 하고 뭐 이 정도로 지금은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투데이가 이때 보시면 조회수 650인데 이 전에가 한 2, 300 정도 됐었거든요. 제 거 유튜브에 스마트 블로그 강의 올렸던 영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투데이가 300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올려서 650 정도 되는데 제가 제 블로그는 투데이를 한 500 정도를 유지를 하는 그런 블로그를 운영을 했어요. 항상 정보성 포스팅, 마케팅 칼럼 이런 것만 올리는 블로그고 마케팅이랑 여행 쪽으로 준최적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 블로그인데 이걸 가지고 한번 수익화를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어느 날 들어서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2, 3주 정도 됐어요. 그래서 내년까지 제 블로그만으로 월 300만원 버는 게 목표입니다. 월 300만원 버는 게 목표고 이제 2, 3주 동안 시작하면서 약 40만원 정도를 벌었어요. 아마 다음 달에는 이 기세라면 다음 달에는 100만원 정도를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가 되면은 한 200 정도 벌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내년 6, 7월쯤 되면은 300만원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지 않을까, 그 이상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 블로그를 어떻게 수익화를 할 건지에 대한 그 단계를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리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저는 이거를 저 혼자 하지 않고요, 제 친구랑 같이 합니다. 제 친구랑 같이 하는데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를 이제 처음 시작해본 친구예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블로그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면서 최적화 블로그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최적화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래서 약한 키워드는 지금 상위 노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블로그로 만들었어요. 원고를 한 20개 정도 쓴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저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블로그 포스팅 하고 있고 이 친구도 내년에 저랑 같이 월 300만원 버는 게 목표인 친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블로그를 통해서 돈을 벌고 수익화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먼저 뭘 해줘야 되냐면 최적화라는 걸 해줘야 돼요. 얘가 가장 중요해요. 블로그는 사실 안정적으로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블로그는 안정적으로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 블로그가 안정적이다 안정적이지 못하다라는 거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사실상 가시적인 성과는 투데이를 보고서 가장 많이 확인을 합니다. 투데이를 보고서 가장 많이 확인을 하고, 투데이를 300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투데이 300이 준 최적화 블로그나 최적화 블로그를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상태, 기본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300 정도는 맞춰줘야 우리가 최적화나 준최적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투데이 300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블로그를 처음 하시거나 초보자분들은 투데이 300도 어려워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투데이 300을 가장 쉽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거인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브랜드나 업체를 이용을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도가 있는 업체명, 브랜드명을 활용을 해라 라는 거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KQ 어쩌고 저쩌고라고 제가 지금 블랙 키위에다가 검색을 한 거예요. 그럼 블로그 마케팅을 할 때 블랙 키위는 필수인 거 다들 아시죠? 블랙 키위는 이제 필수인데 블랙 키위가 왜 필수냐면 여기 월간 검색량이라고 해서 한 달 동안 검색량이 얼마고 월간 콘텐츠 발행량이라고 해서 블로그 문서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조회수죠. 그리고 이게 경쟁 강도예요. 당연히 이게 숫자가 조회수는 높을수록 좋은 거고 경쟁은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게 수요를 의미하고 이게 공급을 의미를 해요. 좋은 키워드란 기본적으로 수요는 높고 공급은 낮은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삼성 TV 상품 번호입니다. 삼성 TV 어떤 제품의 번호예요. 일련 번호, 상품 코드라고 하나? 아무튼 이게 한 달에 12,100건이 조회가 되는데 블로그 문서는 18개밖에 안 나와요. 그럼 내가 블로그를 어느 정도 키워놨어. 투대 300이 나와. 혹은 투대 100만 돼도 될 것 같아요. 투대 100만 돼도요. 블로그 문서 18개밖에 안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 키워드 써서 포스팅하면은 거의 뷰탭에서 상위 노출에 안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키워드를 잘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블로그를 처음 키울 때 신경 써야 될 건 딱 하나, 키워드 찾기. 키워드 소싱하는 거, 좋은 키워드 찾는 거. 근데 그 키워드를 찾을 때 가능하면 공급자가 적은 키워드를 많이 찾아서 활용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 커스텀 니트 조회수 1480에 경쟁자 20, 시드물 립밤 조회수 3000에 블로그 39, 살랑드 파리 쿠션 1600인데 블로그 문서 5개밖에 안 되죠. 이런 키워드가 되게 좋은 키워드예요. 조회수를 많이 받을 수 있으면서 동시에 경쟁은 적은 거. 그리고 마이프로틴 맛 추천. 이거는 되게 좋은 키워드인 게 뭐냐면 얘는 정보성 포스팅으로도 갈 수 있죠. 앞에 키워드들이 이제 후기성이라던가 상업성 포스팅으로 넘어갈 수 있는 키워드라면 추천, 방법 이런 단어가 붙는 애들, 그리고 수리법 이런 키워드들 같은 경우는 정보성 포스팅으로 넘어갈 수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가치 있는 키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도 조회수 대비 블로그 문서가 굉장히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키워드를 찾아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맛집 같은 경우에도 가능해요. 맛집도 변현정 소머리 국밥 검색량 되게 많은데 블로그 문서 되게 적죠. 쉐즈롤 엄청 많은데 적고. 그래서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기 전략을 활용을 하실 때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브랜드, 제품, 그리고 식당, 얘네 후기 쓰는 겁니다. 이런 거를 많이 좀 활용해줘라 라는 거예요. 이미 인지도는 높은 브랜드나 제품, 식당이 있는데 사람들이 후기는 많이 안 쓰는 것들의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리고 얘네 때문에 따로 구매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지금 내 거 옷장을 열어본다거나 화장대를 본다거나 아니면 내가 우리 근처 맛집, 회사나 집 근처의 맛집 찾아보면서 키워드 검색해오는 거예요. 검색을 해봤을 때 여기는 검색량은 많은데 블로그 문서 양은 적다. 그럼 이제 내일 점심에 거기를 찾아가서 먹어보는 거죠. 먹고 후기 쓰고 달달한 조회수를 이제 가지고 오고, 살랑드 파리 쿠션이 마침 내 집에 있네, 시드물 립밤이 마침 집에 있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내가 블로그 후기를 써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회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위해서 뭔가 더 추가적인 비용을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있잖아요. 원래 갖고 있는 거라던가 원래 식당을 가잖아요. 원래 가야 되는 건데 식당 가기 전에 식당 이름 여기다가 검색해보라는 거죠. 식당 이름 여기다 검색해서 예를 들어서 영빈 식당이랑 영빈 국밥이 있는데 영빈 국밥이 키워드 조회수가 더 높고 블로그 발행량은 더 적어. 그럼 이런 데를 가시라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라는 게 아니라 나 오늘 뭐 피자가 땡기네, 피자 먹으러 가자, 이게 아니라
키워드를 보고서 국밥을 선택을 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블로그를 위한 메뉴 선택, 식당 선택 이런 거를 조금 해주시면 블로그를 빠른 시간 안에 키워서 투데이를 빠르게 땡겨올 수 있다 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음은 좋은 키워드 소싱하기인데, 사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좋은 키워드를 소싱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건 조금 더 쉽게 가는 방법이고, 그리고 이전에 알려드린 뭐 브랜드 후기나 식당 같은 거는 이게 블로그 성장에는 도움이 잘 안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투데이를 끌어오는 데는 되게 좋아요. 근데 블로그 지수 키우기에는 좋은 주제들이 아니에요. 블로그 지수를 키우기 위해 좋은 주제가 따로 있고, 블로그 투데이를 키우기 위해 가지고 와야 되는 키워드가 따로 있는데,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블로그 투데이를 키우기 좋은 키워드를 설명해드린 거예요. 좋은 키워드 소싱하는 게 진짜 네이버에서 좋은 키워드라고 생각하는 키워드는 무엇이냐? 친절하게도 네이버가 이 키워드를 또 다 알려줘요. 어디서 알려주냐면 네이버 인플루언서 키워드 탭, 이거 네이버에 네이버 인플루언서 키워드라고 검색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네이버 인플루언서 키워드라고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사이트가 나와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게 키워드가 이렇게 쭈르륵 나옵니다. 여기서 내가 내 블로그 주제 카테고리 있잖아요. 가장 괜찮은 거. 여기서 뭐 내가 만약에 여행 쪽 카테고리다 그럼 여행에서 여기에 있는 이 키워드를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여기 있는 키워드를 활용을 해서 블로그 포스팅 해주시는 거예요. 이 네이버 인플루언서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챌린지라고 해가지고 네이버에서 네이버 메인 탭에 더 많이 띄워줄 가능성이 높은 키워드이기도 하고요. 네이버에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찾는 키워드다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이 키워드로 블로그 포스팅하면 좋아라고 추천해주는 키워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주시면 좋고, 여기서 컨트롤 A 누르시면 이렇게 이 키워드들 전체 선택이 가능해지거든요. 이거를 쭉 내려서 여기서 컨트롤 C 눌러주시면 이 키워드들을 쭉 복사가 가능해져요. 아니면 뭐 여기서 내가 뭐 거제도를 갔다 왔어. 그럼 컨트롤 F 눌러서 거제 검색해보면 거제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쭈르륵 나오잖아요. 여기서 괜찮은 키워드를 소싱을 해서 내가 그 키워드를 활용해서 블로그 포스팅을 해주면 된다 라는 거고요. 다시 강의 주제로 넘어와서 그 다음에 또 좋은 키워드를 찾는 방법이 뭐냐면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벤치마킹. 자, 벤치마킹을 할 때 이번에는 네이버 인플루언서 메인 사이트로 들어와서 인플루언서들이 사용한 블로그 포스팅 문서, 그리고 거기에 사용된 키워드 이런 거를 벤치마킹 하라라는 거예요. 보시면 2023년 토익 시험 일정, 토익 시험 시간, 이게 키워드죠. 그 다음에 초등 영어 원서 읽기, 미국 교과서 이런 것도 키워드고, 그 다음에 영어 파닉스 이것도 키워드인 것 같고, 기초 영어 회화 이것도 키워드죠. 네, 형용사 단어 이것도 키워드고, 오픽 문제 이것도 키워드고, 단기간 오픽 이것도 키워드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프롬프터 뭐 이런 거 있죠. 인플루언서들이 블로그 포스팅할 때 사용한 키워드. 인플루언서 사이트 들어가서 최근에 인플루언서 내가 있는 분야에 내가 속한 카테고리에, 내가 영어 쪽 카테고리 속해 있어요. 영어 눌러서 내가 속한 인플루언서들이 사용한 키워드는 뭐가 있는지. 인플루언서들이 쓴 키워드라면은 당연히 아무 의미 없이 쓰진 않았을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블로그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키워드를 가지고 와서 포스팅을 했을 가능성이 크죠. 거기서 내가 골라서
써주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골라서 써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인플루언서 블로그로 직접 들어가 봐요. 근데 모바일로 들어가야 된다. 모바일 창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블로그에 인기 글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블로그의 인기 글. 그러면 이 블로그에서 가장 많이 조회수가 들어오는 현재 인기 글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인기 글에 들어간 키워드가 뭔지 내가 또 가지고 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또 그 키워드를 내가 쓸 수 있다? 그럼 그 키워드 써서 블로그 포스팅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거지, 웃긴 넌센스 퀴즈 모음, 이런 키워드가 있겠죠. 웃긴 넌센스 퀴즈, 넌센스 퀴즈 이런 거. 중학생 한 달 용돈, 중학생 한 달 용돈 3만 원, 중학생 한 달 용돈 5만 원, 이게 키워드겠죠.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와서 블로그 포스팅을 직접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 키워드 소싱에 대해서는 제가 제 유튜브에 간단하게 올려놓은 영상도 있고, 그리고 지금 키워드는 사실 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스마트 블록 얘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오늘 강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블로그를 쉽게 키우는 방법에 대한 강의고, 스마트 블록에 대한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스마트 블록 키워드 소싱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스마트 블록 키워드 소싱 방법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은 여기 QR코드를 찍어 주시거나 제 거 온라인 클래스 강의 사이트에 오시면 스마트 블록 강의가 있어요. 거기서 스마트 블록용 키워드를 소싱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 스마트 블록 주제에 들어가는 방법, 스마트 블록 상위 노출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강의가 있으니까 거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방법은 이제 카테고리 정하는 거예요. 자, 이전에 이제 첫 번째 방법이 뭐였죠? 우리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는 거였죠. 그쵸? 두 번째 방법이 키워드 소싱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1번이나 2번이나 키워드 소싱에 대한 내용이었었는데,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데이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두 번째로는 그 다음부터 투데이를 올렸다면 이제부터는 블로그를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키워드를 선별을 해야 되는데, 그 좋은 키워드를 선별을 할 때 조금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미 블로그를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쓰는 키워드를 골라오는 방법을 인플루언서 사이트를 활용을 해서 가지고 온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자, 이번 세 번째로 알려드릴 거는 방향성과 카테고리 정하기입니다. 자, 방향성과 카테고리를 정하는 거는 이제 자 1번과 2번 브랜드 후기, 그 다음에 식당 후기, 그리고 뭐 인플루언서들이 쓴 좋은 키워드를 가지고 와서 벤치마킹 하는 거, 이런 포스팅을 하면 내 블로그가 전문적인 블로그가 아니라 잡 블로그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근데 블로그는 처음에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잡 블로그로 시작하는 게 맞아요. 아무거나 막 쓰는 거예요. 원래 블로그는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블로그를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 블로그를 처음 키울 때는 그냥 막 하는 게 맞습니다. 잡 블로그로 다양한 키워드를 많이 써서 일단 투데이를 끌어올리는 게 맞아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내가 블로그에 대한 감을 익혔을 때 방향성과 카테고리를 정하고 전문적인 블로그로 하나씩 나아가야 돼요.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건데, 카테고리를 정하는 방법은 다시 인플루언서 사이트로 들어와서 네이버에서 정한 주제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주제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보통 1개에서 2개 정도의 주제를 선택하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1개가 가장 좋고요. 그 다음이 2개고 3개 이상 넘어가면 잡 블로그예요. 그래서 무조건 1개를 추천해드리긴 합니다. 근데 1개만 하게 되면은 이건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1개만 운영하긴 진짜 힘들어요. 전문가가 아니면 콘텐츠를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1개의 주제만 가지고서 콘텐츠를 만들어내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2개 정도 운영하시는 거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귀족 카테고리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뭐 귀족 카테고리, 뭐 천민 카테고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카테고리랑 돈을 잘 못 버는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돈을 잘 버는 카테고리를 몇 개 꼽아드리면 여행이랑 IT, 자동차, 그다음에 육아는 조금 보류, 경제, 어학 이쪽 카테고리가 돈을 잘 벌고요. 나머지는 돈 잘 못 벌어요. 특히 패션, 뷰티, 푸드 이쪽은 뭐 거의 좀 벌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카테고리는 테크, IT 이쪽, 자동차랑 그 다음이 여행, 그리고 경제, 교육, 그리고 육아 이 정도 순서대로 돈을 많이 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저는 원래 마케팅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마케팅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원래 블로그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케팅하는 사람입니다. 블로그도 물론 이제 오랜 시간 운영을 했어요. 13, 14년을 운영을 했지만 저는 원래 제가 직접 블로그 포스팅을 해서 홍보를 하기보다는 블로거를 섭외를 해서 원고를 주고 포스팅을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체험단을 요청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블로거들한테 원고료라는 걸 주잖아요. 포스팅을 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로 원고료를 주는데 그 원고료가 산정이 되는 그 기준? 원고료를 지급하는 비용? 이거의 차이가 카테고리별로 다 틀려요. 제일 비싼 분들이 IT 분들이 제일 비쌉니다. 이분들은 어마어마해요. 일단 투데이 한 1,000, 2,000만 내도요. 기본 원고에 10만 원 깔고 들어가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 정도 원고를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IT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IT를 하시는 걸 굉장히 좀 추천해드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진짜 드물긴 한데요. 이게 자동차 하시려면은 이게 참 돈이 많거나 인맥이 많거나 둘 중 하나가 돼서 사실 힘든데 자동차 카테고리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돈 진짜 많이 버실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행 같은 경우에는 여행 다니면서 돈 벌기 가장 좋은 카테고리, 그러니까 디지털 노마드 하신다라고 한다거나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여행 카테고리를 좀 많이 추천을 해드립니다. 다만 여행 카테고리로 들어가게 되면 단점이 여행 가면 내가 돈 써야 되잖아요. 여행으로 돈을 버는 만큼 쓰는 돈도 엄청 많이 나가요. 그래서 이게 버는 게 아닌 그 정도가 되는 게 이제 여행 쪽 카테고리의 디지털 노마드고, 그래서 만약에 여행 쪽으로 내가 만약에 블로그 수익화, 뭐 SNS 수익화, 뭐 퍼스널 브랜딩 이런 걸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 인스타그램이랑 꼭 병행을 하셔야 돼요. 얘는 인스타그램이랑 병행을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 쪽의 마케팅이랑 여행 쪽 이렇게 두 가지로 최적화가 잡혀있는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잘 안 되는 노출이 키워드 썼을 때 노출이 조금 더디게 되는, 근데 여행이랑 마케팅 쪽은 키워드 상위 노출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그런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향성을 정했으면 블로그 포스팅을 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서 블로그 포스팅을 하시면 되는데, 자, 메인 주제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 마케팅이에요. 여기서는 칼럼을 씁니다. 그래서 정보성 포스팅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여행, 서브 주제로는 여행, 그래서 후기성 포스팅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지수 관리 주제, 요거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라. 그래서 브랜드나 식당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투데이를 가지고 오는 거고, 여기서는 블로그 체류 시간을 가지고 오는 거고, 저는 이제 여기서 실질적으로 좀 돈을 벌려고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전략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 다만 여기는 공통사항이겠죠. 투데이를 끌어오는 거는 여기는 공통사항이고 누구든. 근데 이제 메인에서 돈을 벌 거냐 서브에서 돈을 벌 거냐는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를 파고들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다만 메인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거는 체류 시간은 꼭 확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성 포스팅을 발행할 수 있는 메인 주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 있는 거를 꼭 활용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는 체험단이에요. 체험단 하면 블로그 지수 떨어지지 않아요?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네, 맞아요. 떨어집니다. 실제로 떨어져요. 블로그 지수 떨어집니다. 잘못하면 날아가요. 근데도 체험단을 하긴 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전문성 포스팅, 정보성 포스팅을 꾸준히 발행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컨텐츠를 계속해서 발굴해내는 것도 불가능해요. 근데 체험단을 진행하면 좋은 게 뭐냐면 컨텐츠가 계속 나와요. 뭐 레뷰라든지 링블, 리블, 강남오빠, 서울오빠, 뭐 디너의 여왕 이런 체험단 사이트들 있죠. 거기 가시면 괜찮은 체험단들 되게 많잖아요. 거기서 내 블로그 주제랑 맞는 체험단, 저 같은 경우 여행 숙박 이런 거죠. 이런 체험단을 주기적으로 진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컨텐츠로서. 저는 체험단을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땅히 블로그 포스팅 할 게 없을 때 체험단만큼 좋은 게 없어요. 대신 체험단은 좋은 게 뭐냐면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가 제공을 받는 대신에 블로그 포스팅을 해주는 거다 보니까 돈을 못 벌어요. 원고료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죠. 얘네는 원고료가 없어요. 원고료가 없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체험단은 사실 수익화 블로그에는 그렇게 적합하진 않은데 수익화 블로그가 되기 위한 과정 중에 꼭 필요하긴 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 펜션 이거를 당첨을 돼가지고 제주 펜션 키워드로 상위 노출이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러분들한테 쪽지나 메일이 엄청 와요. 이 키워드 때문에 원고료 얼마 줄게, 한번 제주도 와서 포스팅 해줘, 원고료 얼마 줄 테니까 포스팅 해줘, 이런 쪽지나 메일을 엄청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체험단을 통해서 특정 키워드를 상위 노출을 하고 그 키워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업체로부터 컨택 쪽지, 컨택 메일을 받으면서 거기에 원고료가 플러스 알파되어 있는 메일이나 쪽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 받고 방문해서 원고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이 키워드 상위 노출이죠. 그러니까 체험단도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성껏 하셔야 돼요. 정성껏. 무조건 좋은 키워드 소싱 잘해서 상위 노출 잘하면 컨텐츠가 되고 이거로 또 다른 체험단이나 원고료 이런 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단, 저는 기자단은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해드려요. 기자단은 체험단이랑 달리 업체에서 대략적인 원고 가이드랑 이미지를 제공을 해줘요. 나는 그 이미지랑 원고를 받아서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내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기만 하면 10,000원, 20,000원을 받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자단 내용이 내 블로그 주제랑 잘 맞아, 그럼 이런 거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때도 기자단에서 제공하는 키워드 말고 더 좋은 키워드를 내가 소싱을 해서 블로그 포스팅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업체에서 나한테 컨택하면서 원고를 얼마 줄게,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단, 기자단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시는 거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체험단 하실 때
맛집 체험단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맛집은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할 거면 디지털 체험단, 가구, 인테리어, 이런 좀 비싼 키워드들, 돈 되는 키워드, 돈 되는 카테고리에 있는 키워드 제품 이런 거 체험단 진행하시고, 기자단 이런 거 하시고, 맛집 이런 거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별로 안 좋아요. 블로그 지수에도 사실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도 않고, 맛집 같은 경우에는 원고료 많이 줘도 뭐 2만원, 3만원, 5만원 이상 못 받거든요. 맛집은. 그렇기 때문에 원고료를 많이 받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숙박, 디지털, 가구, 인테리어, 여행사 이런 거를 많이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정보성 포스팅이에요. 정보성 포스팅. 자,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투데이 올렸어요. 좋은 키워드 찾아서 포스팅하는 거 배웠어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 정해서 내 블로그 카테고리 정하고 투데이 올리고 체류 시간 높이고 돈 버는 방법도 배웠어요. 그 다음에 체험단 진행해서 컨텐츠 확보하는 것도 배웠어요. 이제 다음번에 해야 되는 건 정보성 포스팅입니다. 정보성 포스팅을 하는 제일 큰 이유는 블로그 C랭크 알고리즘 중에서 크리에이터 점수를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제일 커요. 크리에이터 점수를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블로그 지수 높이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블로그 지수 자체가 높아야 준최적화, 최적화가 올라가게 됩니다. 정보성 포스팅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먼저 설명해드리는 거는 정보성 포스팅의 기준입니다. 정보성 포스팅의 기준인데, 정보성 포스팅의 기준은 제일 먼저 1번 검색 의도. 키워드별로 검색하는 검색자의 검색 의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 키워드의 검색 의도에 걸맞는 문서 내용을 담고 있느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체류 시간이에요. 내 문서에 유저들이 얼마나 많이 체류하고 있느냐. 문서 하나당 체류 시간도 중요하지만 문서 전체, 블로그 전체의 체류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확히는 C랭크의 체인 점수가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사실 컨텍스트긴 한데요. C랭크에서 크리에이터 점수를 제일 빠르게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요 체인 점수를 높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체인 점수를 체인 점수 같은 경우에는 그죠, 외부 링크로 들어온다거나 공감, 댓글, 그리고 공유가 많이 발생한 거를 이제 체인 점수라고 하는데, 다운로드도 체인으로 보는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는. 보시면은 제가 추천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 체인, 블로그 문서에 다운로드 하는 거를 많이 좀 쓰시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그리고 다운로드 받을 때 이거 공유해서 비밀번호 보게 만드는 방법 있잖아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네이버에 PPT 템플릿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PPT 템플릿 검색을 하시면 이런 블로그 문서 되게 많이 나와요. 다운로드 많이 받게 하는 것도 블로그 지수에 도움 되게 많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뭔가 템플릿을 가지고 있다거나 다운로드 받게 할 수 있는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블로그 지수를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추천해드리는 거는 큐레이팅. 블로그 문서 안에 내 블로그 문서를 한 번 더 링크업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서 하나만 보고 지나갈 유저가 다른 문서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래서 내 블로그 전체의 체류 시간을 높여주면서 조회수도 같이 높여주는 방법. 요게 이제 마지막 이게 다섯 번째 방법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임대예요. 임대. 얘는 좀 위험한 방법이긴 한데요. 블로그 임대, 이거 블로그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그런 쪽지나 메일 되게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뭐 블로그
포스팅 건당 2만원 3만원 드릴게요. 블로그 포스팅 건당 2만원 3만원 드릴게요. 블로그 저희 원고 업로드 해주세요. 이렇게 막 하는데 저는 이거 한 번쯤은 해보시길 권해드려요. 근데 이거 잘못하면 블로그 나락가기 쉽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블로그 임대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걸로 돈을 벌겠다가 아니라 배우겠다, 공부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보통 제가 봤을 때 지금 그러니까 광고 대행사 쪽에서 시세가 어떻게 되냐면 1천 이하는 원고료 2만원 나가요. 2천은 3만원 나가고 3천은 5만원 나가요. 근데 그 이상부터는 이제 좀 기하급수적으로 늘긴 하거든요. 그 이상부터는 그러니까 블로그 투데이 한 500 정도만 돼도 건당 2만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근데 투데이 300 올리는 것까지는 되게 쉽거든요. 300에서 500 정도만 돼도 건당 2만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건 정도 알바 뛰면 뭐 4만원 정도 버는 거죠. 4만원에서 10만원? 아니 4만원이래.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버는 거죠. 일주일에 하나 뛰면. 블로그 원고료 임대로만. 자,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건 이 돈 벌자고 임대를 해라 이건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뭘 하면 좋냐면 이걸로 배우세요. 공부하면 좋은데 뭘 공부하냐면 자, 블로그 임대 업체를 쓰는 업체들은 블로그 상위 노출의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키워드를 써야 되고 그 키워드를 어떤 내용으로 써야 되고 키워드 반복 어떻게 해야 되고 원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이 상위 노출 원고를 되게 잘 쓰는 사람들이 쓰는 원고거든요. 그거를 받아서 내 블로그에 직접 적용을 해보면서 체득하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써야 블로그 상위 노출 원고가 되는구나. 이렇게 써야 키워드 상위 노출이 되는구나. 이거를 배우시라는 거예요. 임대를 하실 거면. 그래서 임대는 진짜 블로그 잘하고 블로그 관리 잘하는 사람 아니면 함부로 너무 많이 작업하시지 마시고요. 일주일에 한 건 정도만 용돈벌이 정도만 가볍게 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나중에 돈 많이 주는 단계가 있어요. 투데이 3천 넘어가면 그때는 돈 진짜 많이 받거든요. 그때는 일주일에 한 건씩만 해도 40만원 50만원이에요. 한 투데이 한 5천만 돼도 40만원 50만원을 그 정도 받고 그리고 투데이 5천 정도 되면요 그때는 일반 타 업체에서도 원고료 10만원 줄게 포스팅 해줘 이런 건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그것만 해도 월 몇백만원 그냥 벌기 때문에 임대는 함부로 하지 마시고 그냥 일주일에 한 건 정도 받아서 공부하시는 용도로 써라 이 정도만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런 쪽지 많이 봤죠? 블로그 임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데이 3천 1만 이상인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도 투데이를 찍으면 메일이나 쪽지가 옵니다. 이 투데이 3천 넘어가면 돈을 못 벌 수가 없어요. 못 벌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메일 쪽지 계속 날라옵니다. 근데 이때 돈을 많이 벌려면 이걸 잘해야 돼요. 이걸 잘해야 돼요. 이걸 잘 해놔야 이 키워드를 보고서 이걸 기준으로 원고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체험단 같은 경우에도 항상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고 좀 적극적으로 키워드 소지 잘 하면서 활용을 잘 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이렇게 7단계로 블로그 수익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 저는 지금 이거 하는 과정에 있고 이거 계속 앞으로 공유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 친구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제 친구도 하고 있는 모습을 중간중간 이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노가다로 먹고 사는 사람님 식당이라면 식당만 계속 적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건 아까 제가 답변을 해드렸죠. 식당 키워드는 그냥 투데이를 높이기 위한 정도다